먼저 박성중 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첫 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판도라는 2024년 총선 땡땡땡땡땡 5개 땡땡땡땡땡으로 승리한다. 물론 이건 우리 당을 이야기합니다. 뭐겠습니까? 적어볼까요? 예, 예상되는 5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술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적어주셨는데 2024 총선 신년 카르텔로 승리한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뀔 건 크게 없는 것 같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대로 가겠다. 그러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내부를 단한맛 한다면 이런 취지라고 보여져서 아마 제가 이게 친윤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은 저희들은 한동훈 효과로 승리한다. 한동훈 효과로 승리한다. 총선 승리한다. 예, 실제 한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폭발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이런 거 보면 벌써 이재명 대표를 제끼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더욱더 저희들이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2030이 저희들 당의 가장 취약 계층이 2030 계층이거든요. 특히 그 여성 계층입니다. 그 2030 여성 계층이 거의 44%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앞으로 거기 큰 영향을 미쳐서 결국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동훈 효과로 저희 정리했습니다. 총선 용기 이어서 이은근 대전시당위원장님의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당시에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대전에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데 건배 제의를 해봅니다 하면서 건배 제의를 하기도 하고 뭐 넥타이를 풀고 의자 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어요? 기존의 여의도 정치 해법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는 해법이죠. 결국 어떤 기성 정치인보다는 젊은 정치인들과 상당히 맞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넥타이를 푼다든지 스카프를 한다든지 또 안경을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젊은 개성에 어울리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 국힘의 지지층 플러스 좀 젊은 층을 흡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괜찮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야박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초면이신데. 예, 초면이신데 너무 야박하게 무하게 평가했죠. 예, 나름 후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좀 눈살을 찌푸렸던 게 광주에서의 경호 논란 같습니다. 400명의 경찰을 동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경호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치 선거를 이긴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하신 것 같아요. 여의도 용어로 말씀드리면 겉멋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미 그런 거에 좀 빠지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경호 관계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게 당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다른 데서 충분히 그 커버를 해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당이 저는 의도해서 당연히
뭐 여당의 당 대표면 경호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경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호 조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경찰청에 경호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일선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빼먹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라고 보는 거죠. 광주에서는 5.18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똑같은 말을 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그 혁신위원장인 인유한 위원장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 우리 당의 일관되게 흐르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됩니다. 저희 당은 찬성이거든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데 안 하시잖아요. 헌법 정신에 5.18 정신 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과 그런 불신을 빚는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35년 전에 헌법 개헌했습니다. 35년 전, 87년에 1987년 35년에 헌법 개헌인데 단순히 광주 이 헌법 개정, 광주 정신을 헌법에 넣는, 전문에 넣는 이것 가지고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같이 해서 헌법 개정을 하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조그마한 조문 하나 넣는 것도 예. 국회의원 3분의 1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국민의 60%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그래 간단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들도 얼마든지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존 이철규 위원장과 함께 투톱 체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사의를 표했던 이철규 위원장의 유임 그리고 한 위원장의 겸임 의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두 분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라온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콜라보레이션, 화합이라든지 서로 어떤 융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젊은 사람, 파격적인 인사, 세신적인 인사를 많이 포용을 했거든요. 외연 학장면에서 두 분이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괜찮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야 수장이 직접 인재 영입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인 건데 이 겸직이 좀 효과적일까요? 저는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보다 바지 사장보다는 오너가 인재 영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맞다. 그게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철규 의원님은 누가 뭐래도 찐 윤핵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핵관은 전 이란성 쌍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질을 못했다. 누구나 예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직을 다 개편하고 새롭게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인재영입 위원장은 그대로 두셨다라는 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친명그룹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그룹에 본인 어떤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대위를 구성해라 못 하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출마라든지 뭐 사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당은 오히려 변화를 하고 있다.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은 본인이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민주당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계속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말 잘하는 대통령으로 이제 스타일이 비슷한 건데 오히려 자기 사람을 더 챙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윤이나 반윤만 주고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을 해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분신 하시는데 진짜 분신 같고 또
일반 국민한테 어떤 평가가 나쁘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그 위원장이 이야기한 공천의 그 원칙을 보면은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해내 주실 분을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한다면 그게 어떤 그 서로 어떤 효과가 조화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만 좀 예.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분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측면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그저 연예인병에 걸려있는 그런 정치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건 오히려 더 실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공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공관위를 띄웠고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로스쿨 교수, 고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야의 무림 고수를 찾다 보면은 예. 뭐 다양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해당될 텐데 그 중에 고수를 찾다 보면 뭐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능력이 있고 또 공정하게 인선할 수 있고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또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번 검사 출신들이 다 하고 검사다가 하다가 안 되면 검찰 수사관이 하고 또 이제 법조인이 하고 그 울타리를 못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운동량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일찌감치 비정치인 임혁백 교수를 임명을 해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임혁백 교수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을 때 경선 초기부터 참여한 그 정책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완전 친명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가 이런 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결과를 보도 뻔하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명계 인사들이 친명 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뭐 말씀을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뒤끝이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공격하고 했던 이 비명계 인사들 과연 제대로 끝까지 살아남겠느냐, 학살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도 비명계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공간이 선정은 저희 당이 훨씬 더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에서 계속 인재를 찾는 것보단 한국 정치학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교수를 모셨던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지난 대선에서 캠프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걸 문제 삼는데 아니 지난 대선에서 양쪽 캠프에 몸 안 담았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캠프에 몸 담은 중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정책팀의 일원으로 경선부터 참여한 그런 분이었다는 좀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임혁백 파악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치학자로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표하는 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폄하는 저는 아닙니다. 죄송한데 제 말씀 예. 중입니다. 말씀 마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공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는 두고 결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표가 뒤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치 도의를 넘어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윤 의원도 뭐 대통령 분신이다, 반대도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 하니까 발칵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부분을 약간 이야기했더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여하튼 다른 하인의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나서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나도 거기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분신이라고 하는 게 욕하는 겁니까?
대통령 분신이라고 하는 게 뭘 폄하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대통령 분신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별로 방금 말씀하신 저 별로 좋은 소리.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하면 기껏 있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예, 여기까지. 인간적인 예. 문제니까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반대도 분신이라고 못하는 하면 사람이다. 그대로 반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예, 하도록 대통령 분신은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집권 여당이라면. 아니죠. 앞으로 뭐 공천 경쟁, 사실 대결 정치의 폐해라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경쟁을 하기 마련이니까 네네. 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